한 잔의 커피가 사라질 때 밤의 숨결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호의 사라진 카라멜 마끼아또입니다. 라디오처럼 편안히 들으세요. 이건 가까운 이웃의 밤일 수도 있고 당신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주말 야간 근무하던 영호가 사라진 카라멜 마끼아또 하나로 시작된 실마리를 따라가다 다시 만난 수진과 폭설 속의 위기, 나이든 형사의 집요한 추적과 뜻밖의 반전 속에서 진실을 밝혀나갑니다. 오늘도 편의점은 조용했습니다. 야간 불빛만이 창밖 눈발을 비춥니다. 손님은 별로 없네요. 영호,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던데. 눈이 오려나 봐요. 폭설 예보라더군요. 그럼 손님도 없겠네. 그래도 밤은 길어요. 덕분에 커피도 자주 내리고요. 카라멜 마끼아또 한 잔이면 딱이겠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커피가 사라졌습니다. 시식대 위에 놓아둔 카라멜 마끼아또가 없어졌어요. 어떡해요? 잠깐 뒷정리하러 간 사이였죠. 와서 보니 마끼아또 컵은 안 보이고 컵을 놓았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혹시 손님이 가져갔나? 아니요. 계산기엔 결제 기록이 없었어요. 카드도 현금도 없고 그냥 사라진 거였죠. 그냥 사라진. 맞아요. 누군가 조용히 가져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작은 사건은 곧 다른 이상 징후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수진 씨가 편의점에 다시 왔어요. 수진 씨요? 네, 그 자리에서 늘 창밖을 보던 그분이요.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달랐죠. 어떻게 달랐나요? 초점이 없고 초조했어요. 뭔가 찾는 눈빛이었죠. 수진 씨가 영호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어젯밤 카라멜 마끼아또를 보셨나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영호는 솔직히 말했죠. 사라졌습니다. 결제 기록도 없고요. 그 말에 수진 씨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하고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편의점 앞 골목에 누군가 서성이는 것 같기도 하고 흰 눈이 쌓일수록 발자국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며칠 후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어요. 영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 씨가 사라졌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어제 편의점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돌았죠. 그 사실이 공개되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수가 줄었고 어느 집 앞에선 문이 빨리 닫혔죠. 영호는 불안해 곽 형사를 찾았습니다. 곽 형사는 오래된 형사입니다. 은퇴했지만 사건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수진이라는 분이 사라졌다고요. 곽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를 건드리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라. 그리고 누군가 지나치게 친절하면 의심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준호에게도 물어봤죠. 준호는 20대 알바생이에요. 가끔 밤에 편의점 정리를 도왔죠. 처음엔 준호도 놀란 듯 했어요. 수진 아줌마가요? 정말요? 라며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하지만 준호는 곧 무언가를 숨기려는 기색을 보였어요. 눈을 피하고 말끝을 흐렸지요. 날이 갈수록 폭설 소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발은 거세졌고 길은 얼어붙었습니다. 정전도 잦아졌어요. 우리 동네도 한밤중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정전 속에서 사람들의 불안은 더 커지죠. 정전이 오던 밤 가게 안은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우린 주변을 살폈어요. 그런데 창가에 컵을 놓았던 자리에 뭔가가 희미하게 있더군요. 공교롭게도 그건 카라멜 마끼아또 컵의 자국과 비슷했어요. 그 흔적을 본 순간 영호는 머리가 핑 돌았죠. 그날 밤 누군가 창밖에 서성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추고 다시 가는 소리였어요. 먼 눈발 사이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죠. 우린 그것을 보았지만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편의점 앞에 수진 씨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엔 낡은 사진과 메모가 있었어요. 사진은 오래된 거리의 모습이었고 메모엔 끝내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문구는 카라멜 마끼아또 컵의 자국에서 본 메모와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곽 형사와 함께 가방을 살폈습니다. 형사는 사진의 배경을 유심히 보더니 이 간판 오래된 72번 상가 같구나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그 말에 우리는 상가 지역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가 골목은 폭설로 더 음산했습니다. 눈이 포개지며 발자국을 덮었고 사람 발길이 뜸해졌죠. 우리는 그곳을 샅샅이 뒤졌고 한 창고 문 앞에서 오래된 상자들을 발견했어요. 상자 속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낡은 포장지가 뒤섞여 있었죠. 준호가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지만 말이 자꾸 바뀌었어요. 우리는 준호를 더 압박하지 못했어요. 그가 위협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죠. 그래서 곽 형사는 조용히 그를 불러 조언을 건넸습니다. 말하거든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라. 진실은 중요하지만 내 안전이 먼저다라고. 준호는 결국 밤중에 우리에게 솔직해졌습니다. 그날 가게 앞에서 나는 누군가가 수진 씨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고 했죠. 남자가 말하더니 수진 씨가 따라 나갔다. 나도 무서워서 뒤를 못 쫓았다고 말했어요. 그 고백은 우리를 더 긴장하게 했습니다. 곽 형사는 오래된 사건 기록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치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몇 년 전의 실종 사건과 현재 상황이 닮았다고. 형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목격자 이름과 당시의 차량 번호 일부를 보여주었죠. 그 정보는 지금의 단서들과 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상가 일대의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폭설 영향으로 일부 기록이 지워진 상태였어요. 눈은 과거의 흔적도 덮어버리는 법이죠. 하지만 정전이 있던 그 밤의 불빛과 흔적들은 누군가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눈발 사이로 미약하지만 남은 자국들이 있었죠. 점점 수사가 진전되자 누군가는 우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가게 유리 너머에 그만둬라 같은 협박성 문구가 붙기도 했고 정전 전에는 누군가가 전선을 만지는 듯한 흔적도 발견했죠. 그 경고는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었지만 곽 형사는 오히려 분노를 숨기고 더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한밤중에 상가 창고를 뒤지던 우리는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상자 안에는 수진 씨가 평소 들고 다니던 작은 손수건이 있었어요. 수진 씨의 수건이라고 확신할 만한 표시가 있었죠. 그걸 본 순간 곽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엔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있다며 우리가 놓친 연결고리를 지적했어요. 우린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 모든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카페처럼 조용한 밤, 커피 향이 사라진 카운터 위에서 우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죠. 영호, 당신은 그때 어떤 생각이었나요? 나는 그저 수진 씨가 안전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왜 내 가게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려 했죠. 그리고 플래시백이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오래전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한밤중 누군가를 구해주려다가 실패했던 일, 그때의 죄책감이 눈처럼 쌓였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의 사건과 기묘하게 맞물렸고 영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점점 조여왔습니다. 우린 결국 한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죠. 평범한 상인, 낮엔 친절한 얼굴을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게에서 우리는 오래된 영수증과 함께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발견했어요. 그 흔적으로 곽 형사는 과감히 그를 불러냈습니다. 대면의 순간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아니라고 우겼지만 곽 형사의 꾸준한 압박 질문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과거의 부채와 원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내 삶이 망가졌다. 누군가가 나를 망가뜨렸고 나는 그 보복을 계획했다고 말했죠.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모든 공포를 설명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를 했고 그 실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했어요. 그 실수 속엔 과거의 오래된 사건과 현재의 조그만 행동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현장에서 무너지듯이 진술했어요. 그는 돈을 건네받고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위협이 있었고 도망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날 밤의 소리는 아직도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눈 속에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낮은 탄식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죄책감과 연결되어 우리의 귀에 오래 맴돌았어요. 반전이 이어졌습니다. 곽 형사는 오래된 파일에서 또 다른 이름을 찾아냈어요. 그 이름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 연결고리는 바로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 과거에 관여했다는 증거였어요. 그 사실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 인물의 동기는 복잡했어요. 돈 때문만은 아니었고 자존심과 오래된 치욕,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착한 행동이라 믿은 것이 누군가에겐 파멸을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했죠. 폭설이 가장 거세게 내리던 밤이었어요. 눈발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울렸죠. 우리는 증거꾸러미를 하나로 모아 손에 쥐었어요. 사진, 영수증, 봉투, 손수건, 수진의 흔적이 담긴 것들만 모았죠. 곽 형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여기서 끝을 보자. 우린 상가 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길이었죠. 불빛은 희미했고 가로등은 눈먼 별처럼 깜빡였어요.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손을 호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고 있었어요. 눈이 그의 어깨를 때렸죠. 처음엔 그가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죠. 뭘 원하시오? 진실을 밝혀낼 이유가 있소. 곽 형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증거를 하나씩 꺼내 손에 흔들어 보였어요. 이 사진을 봐라. 이 영수증을 봐라. 그의 숨이 급해졌어요. 그건 오래된 거라네.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수진을 불렀나 그날 밤에? 그가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그러자 곽 형사가 봉투를 펴보이며 사진의 뒷면에 적힌 글자를 보여주었죠. 72 상가 기억납니까? 그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그건 내가 아는 곳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하나씩 그에게 던지듯 놓았어요. 이 손수건은, 이 낡은 영수증은. 그는 처음엔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곽 형사가 그를 깊숙이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의 눈빛은 거짓을 못 숨긴다. 내가 숨기던 늦은 밤의 발걸음, 눈에 밟힌 발자국, 내가 준 돈의 흔적, 모두 여기 있다.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작은 소리로 웃다가 곧 통곡으로 바뀌었죠. 미안하다.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시작은 복수였을 뿐인데. 눈은 더 거세게 내려 그의 얼굴을 덮었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그날 수진이랑 말다툼이 있었어. 오래전 일이었지. 나는 그냥 내가 받은 모욕을 갚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막았어요. 하지만 일이 커졌고 난 멈출 수 없었소. 돈과 위협이 섞이면서 마지막엔 목소리가 끊겼어요. 곽 형사는 한 단계 더 밀어붙였어요. 누가 지시했나? 누가 돈을 주었나?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나 혼자였소.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이었고 결국 더 큰 손들이 개입했소. 우린 숨을 멈추고 그 말을 들었어요. 폭설 속에서 그의 고백은 더 무겁게 울렸습니다.
나는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만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하겠다. 그는 늦은 밤 골목에서의 만남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거짓말과 침묵, 작은 협박이 어떻게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갔는지 그의 말은 떨리고 때론 울음 섞여 있었죠. 수진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녀를 부른 건 처음엔 단순한 만남이었을 뿐이었소.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이 엇나갔지요. 그는 눈물로 손을 떨며 이어 말했어요. 수진이 도망치려 했고 나는 놀라고 혼란스러웠다. 그 뒤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소. 우리는 그 말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폭설 소리만이 귀를 때렸고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끊어놓는 듯 했죠. 그가 고백을 이어갈수록 우리는 그가 숨기려 했던 이름들, 장소들, 그리고 거래의 흔적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그의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랬습니다. 폭설에 흠뻑 젖은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평범한 상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는 결국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들려왔습니다. 곽 형사가 미리 연락을 해놓았던 것이었죠. 그는 손을 들어 머리를 감싸 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은 그의 어깨 위에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수진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고백은 사건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차갑고 소름 끼쳤지만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 진실은 쓰라렸지만 필연적이었어요.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처벌 대신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새 삶을 위한 길을 선택했죠. 그 존경받는 인물도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고 법과 사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침입니다. 폭설은 멈췄고 동네는 하얀 침묵에 잠겼어요. 편의점 불빛 아래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수지는 안전하게 돌아왔고 그날의 상처를 천천히 치유하기로 했어요. 영호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 눈밭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사건이 어떻게 큰 진실을 드러내는지 생각했죠.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작은 것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관심 하나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처는 덮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해볼 것 하나. 오늘 밤 주변 이웃의 작은 말과 행동에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 한마디가 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밤 보내세요. 편의점의 아침이 밝아옵니다.